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얘기 지겨워 정말. 그래서 사랑 안 할래? 아니. 사랑의 상담. 네. 오늘은 저희가 그렇게 원하던, 무려 1시간 가까운 50분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냐? 프로야구 중계 때문에. 해서 저희가 오늘은 두 분을 모셨어요. 평소 상담의 2배의 길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십니다. 코스모폴리탄의 연애 컨설턴트라고 불리는 곽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연애 칼럼니스트라고 불리는 별 직업이 다 있군요. 피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연애 컨설팅을 뭐랄까요? 대단히 현실적으로 해주시는 바람에 네. 찬반 논란도 있었다고 저희 작가한테 들었는데 지나치게 현실적이다. 네. 또는 한편에서는 그게 현실인데 어떡하냐 이런. 근데 그때 왜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주신 분 저한테 연락 달라고 했잖아요. 예, 트위터로 연락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방송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거를 절감한 게 바로 다음 날 트위터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색다른 상담소의 힘이 큰 거고요. 그렇죠. 모든 방송이 다 힘이 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연락이 닿아서 트위터로 이제 만나 뵙고 제가 만났어요?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트위터로 좀 일단.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트위터로 이제 얘기를 살짝 나누고 제가 메일 주소 알려드려서 메일이 몇 번 오가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만나 뵙고 싶었고 만날 수 없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회가 되면 만나 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대단한데요. 되게 좋았어요. 네. 그건 사람에 대한 애정이고 예의고 그런 건데.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죠. 모든 약속을 하고 안 지킨 사람도 높은 사람 중에 많아요. 모두 다 아는데도. 네. 물론. 그럼 우선 이런 두 분이 지금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분이 2개의 사연을 합니다. 첫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20살 남자입니다. 그녀는 저보다 1살 연상의 선배고 인기가 많음에도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티를 팍팍 내고 좋아한 탓에 같이 식사도 몇 번 하고 친해질 기회도 나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고백을 했는데 한 번 차이고 몇 달 뒤 다시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듣기도 했는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의 이상형과 거리가 있었고 제가 매력적이지 못하며 적극적이지 못한 탓이죠. 저도 귀엽고 준수한 외모에 나름 괜찮다는 소리를 듣는 편인데 대화를 이끌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탓에 늘 짝사랑만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그녀를 제 여자친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매력적으로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1살 연상을 짝사랑하는데 그 여자분을 내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다. 애인으로. 네. 방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네요. 이런 질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왜 싫으세요? 아니 싫대잖아. 싫대잖아요. 싫다고 하는데 분명히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들이대는 남자들. 물론 성공하길 빌어요. 근데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접을까요, 이 사연?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남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렇게 곽정은 기자가 보기에 어떤 남자한테 싫다고 했어요. 내 네. 타입이 아니라고. 네. 네가 싫어. 네. 관심 없어. 라고 했는데 몇 달 동안이나 보고 나서 근데 계속 이렇게 들이대요.
그게 어떤 기분이 듭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네. 예전에는 사실 맞았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안 맞는 세태로 흘러가고 있긴 한데요. 여자들의 마음은 사실 거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 그렇게 마구 싫지만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아, 그렇겠죠, 물론. 거절을 하긴 하지만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거절했는데 그건 네. 진짜 싫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절을 한번 하고 거절을 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어떤 자존심도 스스로 확인하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또 한 번 오면 기분이 좋아서 살짝 넘어가주는 척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정도 더 튕길 수도 있다 치더라도 이게 여러 번 되면 싫은 거잖아요, 그냥. 근데 지금 사연을 보면 네. 2번 정도 뭐 찾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나요? 2번 정도예요. 몇 달 뒤에 다시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그땐 거절당했다. 이 정도까지는 완전히 강경하게 난 너가 정말 너무 싫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 이상 그래도 저는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또 이 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걸 보면 그래도 순수하신 거죠. 너무 응원하고 그러면 싶은데. 한 살 연상의 여자분이 사연을 보냈다고 생각해 볼까요? 네. 제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요. 속상하지 않게 분명히 말은 했는데요. 몇 달 또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네가 남자 같지도 않다고 했는데 그 정도 알아들었을 법도 한데도 계속 그 남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은데 계속 들이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여자분이 물어봤어. 봐요. 거꾸로 정신 확 차리게 분명하게 알려주라고 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남자분이 들은 실제적인 얘기가 좀 궁금하고 정말 제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정말 너 싫어 이렇게 소리 지른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아는 사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매력적이지 못하다 하잖아요. 매력적이지 못하다. 근데 저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이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달라지더라고요. 자꾸 들이대니까. 그분에 대한 판단이.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너무 절망하실 시간은, 저희는 그래도 솔루션을 드려야 되잖아요. 남자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정우 씨. 또 김어준 DJ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그렇게 동감이 갈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이 두 사람이 학교 선배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네. 마주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 남자분이 이 사연에서는 조금 자기가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이 내용을 좀 훑어보면, 저도 귀엽고 준수한 외모에 나름 괜찮다는 소리를 듣는 편인데. 이건 본인의 평가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이런 소리를 듣는 편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그 여자분의 선배님에 대한 뭔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감정은 네. 여전히 있겠죠. 네. 근데 자기가 귀엽고 준수한 외모에 나름 괜찮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라는 건 절대 저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앞에다 대놓고는 뭐 무슨 얘기인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자체 필터링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안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5개 듣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2개 들었는데 2개만 기억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대한민국 남자 모두들 다 사실 자기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객관적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 데이터 자체.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은 자기가 실제 남들이 평가하는 것에 비해서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아마 세계적인 현상일 것 같긴 한데 남자들은 남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높이 외모를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이건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진화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태도예요. 어쨌든 이분도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서로 이분이 귀엽고 준수하다 하더라도 네. 이 여자분이 터프하고 남자다운 걸 좋아하면 꽝이죠. 게다가 인기가 많음에도 남자친구가 없다는 이 단정은 말이죠. 본인의 착각일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학교에서 없고 학교 밖에서는 연인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24시간 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학교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애인이 없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이것도 착각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너무 다 착각이라고 몰아세우면 또 그렇고요. 인기가 많고 누구나 좋아할 만하면
남자들이 그만 안 둡니다. 근데 뭐 여자분께서는 아직 21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결정 못 내렸을 수도 있죠. 결정을 왜 내려요? 여러 명이랑 만나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빨리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본인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말을 통해서 그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분한테 이 선배 여자분한테 이 남자분은 그냥 들이대는 여러 수컷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원오브 데미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네, 이 상황에서는 좀 더 나이 있고 좀 자신감 넘치고 어떤 좀 여유 있어 보이는 남자분이 대시했을 때 여자분은 넘어가긴 쉽겠지만 되게 쭈삣거리고 나보다 어리고 뭔가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몇 달 만에 다시 연락하고 이런 남자는 뭐야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게다가 거죠. 본인 스스로 귀엽다고 했잖아요. 귀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귀여울 수도 이 있어요. 사연 내용이 굉장히 귀여워요. 네. 20살. 아직 순정이 청년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 순정을 세상에서 보호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일단 이분이 빨리 정신 차리고 정말 들이댈 거면 제대로 들이대든가. 네. 여기에 사연을 보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 화수를 좀 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빨리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화술의 문제는 말이죠.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저는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매끈한 화술이나 어떤 인상적인 임팩트 있는 말로 상대한테 접근하면 상대가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하게 물어봐도 돼요. 전화 연락처 알려주세요.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물어봐도 되고요. 여자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상대에게 내 전화번호를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거기에 여러 가지 준비된 멘트나 화려한 멘트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진실된 표정으로 전화번호 좀 주세요.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꽝이고 마음에 들면 줍니다. 근데 남자들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멋진 멘트를. 그럴 필요 없다. 그렇죠. 근데 네. 헌팅이나 어떤 처음 만난 파티 같은 자리에선 그게 되게 먹히는데 이분의 궁금증은 사랑하는 그녀를 여자친구로 만드는 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밥이라도 같이 먹게 됐을 때 밥 먹자고 하세요, 그냥. 밥 먹게 됐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기엔 그냥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자기가 생겨먹은 거대로 안 하면 연기가 되고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머리도 잘 안 들어와요. 연기해야 되니까. 그냥 생겨먹은 대로 했는데 상대방이 안 좋아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꽝이에요. 저는 약간 피정호 작가님이 실제로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어떤 이미지로 자, 그럼 피상호 아시기 작가님의 때문에 노하우를 좀 궁금해요. 저는 이런 스타일인데. 네. 언제나. 갑자기 멍석을 깔아주시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서 말을 매력적으로 잘하는 방법은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남자 입장에서 여자에게 좀 어떤 매력을 발산하려면은 일단 여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지 아니면은 남자가 좀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그거에 맞춰서 자기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여자면은 계속 들어주면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화제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만약에 그 반대일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몇 개 키워드를 준비해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스킬이 또 있으시군요. 피정호 작가님은. 저는 스킬이 필요 없다 주의인데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준비해 가십니까 보통? 뻔하죠. 일상의 어떤 영화 얘기도 할 수 있고 일단 여자분이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음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 패션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냥 뽀뽀부터 하면 안 되나? 그 뽀뽀를 좋아한다면은 바로 다이렉트하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대화를 이렇게 미리 준비하기도 하군요. 여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조금 남자분들은 소개팅이나 이런 자리에 나오면 내가 대화를 주도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사실 연애 초보 같은 분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그 자기 얘기는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자 입장에선 그게 어느 정도가 딱 넘어가면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속에서 들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기가 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자기 친구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고 그쵸. 뭐 집이 어떻고 뭐 이런 온갖 자기 자랑이에요. 이게 마음에 들다가도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오히려 반대로 없어 보이기 쉽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 남자들은 음. 공작이 꼬리를 펴서 꼬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별로 아름답지 않은 거죠. 쫙 나 어때 하고 꼬리를 그래서 펴는 거죠.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바해서 본인의 얘기만 하려고 이렇게 주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여자 입장에선 그래요. 물론 얘기를 하는 편을 좋아하는지 듣는 편을 좋아하는지 그 구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여자분들은 제 생각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취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어떤 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남자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자기 취향 얘기하고, 자기 일 얘기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넌 뭘 좋아하니라고 물어주는 남자가 사실은 정말 없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자기 꼬리를 활짝 펴가지고 내가 어때? 내가 이 정도 공작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렇죠. 거꾸로 너는 뭘 좋아하니라고 물어준 남자가. 그렇죠. 너는 어떤 사람이니라고, 넌 뭘 좋아하니라고 물어주는 남자가 정말 드물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자를 만나서 넌 그러니까 뭐 어떤 요리를 좋아하니? 어떤 가수를 좋아하니? 어떤 책을 좋아하니?라고 많이 물어보신 분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반성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대화가 어떤지 생각해보니 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뽀뽀하자. 뭐 이런 거예요? 빨리 뽀뽀하자, 빨리. 네.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 말을 많이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자기 이미지에 맞춰서 화법도 가는 것 같아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뽀뽀하자 이렇게 해도 그게 또 어울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부드러운 나긋나긋함으로 어필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술을 막 누구야 어떤 식으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멋있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진솔한 어떤 자기 이미지에 맞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기 이미지에 맞는 말이라기보단 자기 말이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가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인 겁니다. 그 얘기가 언제나.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는 이렇게 비춰줄 테니까 나는 이런 말로 해서 내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행동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그게 자기 이미지가 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네. 근데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자기 입 밖에서 튀어나온 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을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몰라. 어떤 게 매력적일지는 결국 몰라. 이 여자분의 취향도 달려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좀 들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듣다 보면 얘가 어떤 대화에 반응하는지 그게 읽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어떤 말을 하지 말을 말고 해서 들어라? 해법이? 일단은 들어주는 게 저는 아니 말을 조금씩 좋은 말을 하면서 칭찬도 하고 그랬어 넌 뭘 좋아해 이런 칭찬. 말을 하면서 많이 칭찬. 들어주라는 거죠. 일단 1번 칭찬을 해야 돼요. 네, 좀 도발적인 칭찬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칭찬하기. 이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화법의 문제가 아니라 꼭 연애가 아니어도 네. 어떤 상황에서든 칭찬은 먹히니까요. 단점도 칭찬을 해주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좀 너무 티나지 않게 두리뭉실하게 칭찬을 해줘야 너무 아는 장점만 들답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고 단점 이렇게 좀 드러내길 꺼려하는 부분을 오히려 조금 그래서 저는 여자 입장에서는 약간 도발적인 칭찬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도발적인 칭찬이에요? 너무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런 거 말고 본인이 되게 매력적인 거 알죠? 이런 식의 이렇게 툭 던지고 그냥 픽 달아나는 그런 느낌. 여자들 별론가?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딱 던지고 이렇게 끈적한 눈빛이 추가되면 되게 느끼해지는데 딱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말 던지고 딱 문 열리고 헤어지 그런 식의 느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김모 씨. 근데 이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분은 그러니까 예. 칭찬을 하되 상대방을 칭찬하되 도발적인 칭찬을 하되 담백하게 하고 사라져라. 그렇죠. 그리고 만남을 갖게 됐다면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취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기에 대해서는
살짝만 얘기하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복잡한 얘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나자고 아주 심플하게 밥 먹자고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이 아직도 이 연상의 선배님을 좋아하고 계시다면 정말 한번 어떻게든 술자리를 만들든 부딪힐 기회를 만들어서 한 번 더 거절당하면 그때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남자들이 이렇게 거절당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요. 한두 번 그렇죠. 당하면 또 당연히. 당할까봐 계속 재요. 그 사이에 다른 남자들이 다 데려가죠. 네. 네. 그래 놓고 후회해. 근데 네. 뭐 세상에 괜찮은 남자도 많지만 정말 괜찮은 여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아직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맞아, 너무 많은데 이 나이면 진짜 네. 얼마나 좋을 땐가요? 여자가 너무 많은 뭐예요. 다 자기 게 아닌데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많은 뭐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거 스스로 배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부딪혀서. 아직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더욱- 시행착오의 과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들이대도 된다 이거죠. 막 들이대도 돼요 지금은. 아님 말고 그죠? 당연하죠. 아님 네. 말고. 아니면 좌절하고 또 딴 사람한테 가고. 딴 사람한테 또 찾아가면 또 딴 사람한테 가고. 끊임없이. 저도 20살 때 좋아하던 사람하고 평생 약속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분은 역사 속으로 묻혔기 때문에 절대 20살에 만난 분과 무슨 이렇게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원대한 꿈을 꾸지 않으셔도 다 그런 날들인 겁니다. 젊은 날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해법을 드렸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36살 돌아온 싱글입니다. 20살에 결혼해서 1년째부터 별거를 했고 10년 동안 남남처럼 살다가 32살 때 이혼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요. 제가 키웁니다. 딸 아이는 친정엄마 등본에 올리고 저는 세대분리해서 혼자 세대주로 돼 있고 3년 전부터 다닌 회사 직원들은 저의 사정을 모릅니다. 2주일 전 어느 술자리에서 한 남자가 저보고 좋다고 하더군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제가 눈에 들어왔대요. 행복했습니다. 술김에 둘이 뽀뽀도 했어요. 저도 평소 착하고 귀여운 외모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며 좋아했었거든요. 고민이 됩니다. 그분은 저보다 5살 연하에 총각이고 저는 돌싱에 아이도 있다는 거. 여자 과거는 상관없다는 남자라고 해도 막상 제가 얘기를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몇 번 만남을 거절했는데도 이분이 계속 문자도 보내고 없는 회식도 만들고 그럽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 대해 먼저 다 말하고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사귀다가 나한테 빠지면 말할까요? 욕심을 부리고 싶기도 하지만 제가 말했을 때 이분이 막상 거절하면 제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클까봐 말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놓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돌싱에 관한 얘기군요. 돌싱 전문가로서 할 말이 많네요. 자, 그러면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 곽정은 씨 한마디 해주시고,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 피정우 작가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남자가 네. 남자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5살 연한데 자기가 좋아했던 처녀인 줄 알았던 어떤 여성이 돌싱이고 아이까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어떤 기분일 것 같고 그걸 언제 알면 더 좋을까요? 한참 사귀고 난 다음에 알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알면 좋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이제 딱히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별다른 연애를 예. 많이 안 해보셨네요. 그러면 다종다양하게. 예, 다양하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평범하게 해서 그러는데 일단 황당하죠. 아무래도 뭐 그냥 싱글인 줄만 알고 사귀었는데 애까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 충격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연애 초반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남자분이 3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생각할 나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근데 만약에 진척이 돼서 이 여자랑 결혼까지 생각해도 되겠다 싶은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은 조금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하고는 정반대네요. 너무 안전한 네. 얘기를 하신다는 저는 생각이 저하고는- 드는데요. 아니 정말 제 입장에서는요. 저는 정반대인데 네. 만약에
이 여자분이,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다면, 저는 이 여자를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자분이 자신의 상황을 말했는데, 먼저 놀래서, 당황해서 떨어져 나갈 남자라면, 그러면 저는 그 남자는, 떨어질 남자니까, 어떻게든. 그 정도 임팩트에도. 살다 보면 그 정도 임팩트보다 큰 것도 많거든요.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놀랄 수는 있어요. 놀랄 수는 있는데, 거기다 윤리적인 판단을 한다든가, 그렇게 상대방이 나오면, 이 남자가 보수적이고, 그런 남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갈 남자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해야 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초반부터요. 초반부터.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가 시작될 초반부터. 그렇지 않고 어떤 관계가 지난 다음에 만약에 여자가 말을 하면 여자가 속인 게 되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러면 그렇죠? 이 남자 입장에서는 봐준 게 되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공평하지 않아요. 심리적 관계가. 여자가 항상 뭐랄까요? 밑에 들어가고 그리고 남자가 항상 심지어 위에 있고 그런 언밸런스가 그 관계 초반부터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쁜 관계다. 밸런스가 안 맞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해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어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마음일 거라는 게 저는 같은 여자로서 상상이 가서 약간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듣기 싫어요. 네, 그만 여기서. 일단 저는 만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만나긴 만나요. 만나는데 당연히 만나요. 지금 이분도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호감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난다면 분명히 후회를 하실 거고요. 그건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까지는 사실 말을 안 할 권리도. 그럼 어느 시점? 그래서 그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실은 나 돌싱이야 계속 말할 사실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죠. 이런 일이 뭐 그렇게 자주 있다고 계속 말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적으로 만나는 분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약간 큰 모임에 갔다던가, 그런 때마다 다 밝힐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 경우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좋다고 하고 1대1로 들이대는 거니까. 아직은 뭔가 발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네. 만나게 됐다면 분명 말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술김에 뽀뽀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마음이 어떤 게 확 넘어가셨는데 맨정신에 뽀뽀하는 그 타이밍이 오면 그때는 말씀을 서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다음날 바로 하면요. 그럼 그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술김에 뽀뽀가 하면. 기준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차라리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명쾌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뽀뽀를 기준으로 삼는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뽀뽀만 하고 안 사귄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거는 약간 논외로 하고 저는 더 센 걸로 잡을 것인지 초반부터 잡으라고 네.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시간이 지나잖아요. 조금이라도 지나잖아요. 상대가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지잖아요. 더 못해요. 사귀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만남 정도. 우리가 지금 연애가 시작되는 거냐? 이제 그 시점부터 말하지 않으면 그걸 놓치면 결혼식 할 때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는 제발 안 되시기를 저희가 좀. 왜냐하면 조금씩 좋아지고 조금씩 자기 지금 행복한 상황을 놓치기 싫잖아요. 조금씩 강해지고 그럼 자꾸 미뤄요. 자꾸 미룰수록 그러니까 두려움은 더 커지고 타이밍은 점점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결혼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이 과거를 숨기고 정반대로 결혼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아이까지 있으면 뭐 마지막까지 숨길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분이 사연 앞쪽에 말씀하시기를 20살에 결혼해서 정말 조금 살고 오랫동안 별거하고 되게 늦게 이혼을 하셨지만 딸이 있지만 저 혼자 세대주로 돼 있어서 증거는 없고 회사 직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팩트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숨기려면 숨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어필을 하셨던 거라면 숨기고 싶은 거예요. 네, 고민의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거죠. 너무 어릴 때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아마 사실상 별거를 하다가 법률적으로 정리한 게 32살이 돼서 한 것 같거든요. 네. 남남처럼 10년 이상 살다가 20살에 결혼 너무 어릴 때였잖아요. 너무 어릴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딸도 나이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20살에 결혼해서 그 사이로 남남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결혼 초기에 아이를 낳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딸도 꽤 컸을 것 같고.
그런데 32살에 그 정도 나이가 되는 딸이 이미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자기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닌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욕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어떤 죄책감 반, 그리고 그냥 이게 모든 게 다 이해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바람 반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딱 시점을 정해 놓으시고 지금은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술김에 뽀뽀 한 번 한 사이인데. 세 가지잖아요, 지금. 예. 완전히 빠졌을 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저 얄팍한 피정우 작가 아닙니다. 얘기고요. 의견 그건 제 입장에서고 본인 입장에서. 예. 완전히 빠지는 좀 늦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왜냐면요. 기준을 두 말해줘요. 사람이 사귄다고 해도 잘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물론이죠. 아니 2개월, 3개월 후에는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초반에 밝혀가지고 초반 내지는 뽀뽀한 후에 밝힌다면 예, 일종의 여자분이 상도라는 자격지심이 개념에서 있을 것 같아요. 접근한다면 그건 이제 빠르면 피해를 빠를수록 사실은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제 사고 대응 방식인데 좀 이기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 2, 3개월 동안 비밀로 했다가 그러면 2, 3개월 동안은 시기적으로 봐서 2, 3개월 딱 2, 3개월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둘이 빠지기 전까지는 직전? 그러니까 배타적인 관계, 둘만의 배타적인 관계 직전에 말씀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냥 명쾌하게 뽀뽀로 가겠습니다. 뽀뽀. 저는 만약에 만나기 시작한다면 데이트 시작은 명확하잖아요. 둘만 만나기 시작하면 데이트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러면 첫 만남에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좀 웃겨요. 맨 처음에. 근데 이 데이트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면 데이트가 이어지는 거면 데이트가 시작된 거거든요. 두세 번째 데이트. 저는 세 번째 안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하고, 첫 번째는 좀 황당하다고 봐요. 경우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나 딸 있어! 이러는 건 무슨 협박 같기도 하고. 저는 100일로 하겠습니다. 100일 기념으로 고백을 하는 느낌? 너무 늦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니까 한 1, 2주 이내에 끝나는 거죠. 뽀뽀는 이건 되게 유동적인 거예요. 내일 하실 수도 있고요. 너무 비겁한 답이. 뽀뽀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스킨십의 기준. 뽀뽀를 안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해야 된다고 봐, 난. 뽀뽀를 안 하고 한 달이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데이트메이트 느낌으로 계속 데이트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없는 게 아닌데.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면 어떤 관계든 간에 이 관계는 아마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나이면, 는 걸 상정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 두세 번 이내에. 만약에 100일 지나고서 얘기하면, 남자는 사기당했다고 생각해요. 그 남자분이 결국은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연인이 돌싱인 거를 뒤늦게 알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게 왜?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봤고 오히려 좋아. 난 돌싱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봤고 난 절대 안 돼. 여기서 끝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제일 식으로 비겁한 케이스죠, 그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사실 이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뉴스 기사가 있어서 챙겨왔어요. 올 봄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사회 지표라고 해서 이미 기사화는 됐었던 내용인데 재혼남과 초혼녀의 결합 비율보다 초혼남과 재혼녀의 결합 비율이 더 높았었대요. 작년 한 해 동안. 좋은 현상이네요. 재혼녀라는 가치 자체가 옛날과는 유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재혼녀와 초혼남의 결합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막 이렇게 너무 쇼킹하고 센세이셔널하고 막 몹쓸 짓이고 그렇지는 않다는 근데 거를. 그건 사회 통계고 그렇죠. 본인한테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남자분에게도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빨리 얘기를 하시는 게 사실 맞죠. 근데 사실 결혼을 한 번 했다는 사실이 어떤 경험치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아픔이 있었고 또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한 번 했다는 게 어떤 흠미라고 생각하는 아직은 사회적인 시선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시시한 남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생각해요. 죄는 아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남자분이 연애를 100번 한 여자하고 결혼을 한 번 한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결혼을 한 번 한 여자가 더 죄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대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네? 그 보시잖아요, 요즘 드라마에
이혼하신 여자분 혹은 이제 돌싱 여자분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혼했는데 너무 젊고 초혼인 이제 남자가 들이대고 심지어 그 남자는 막 재벌집 자식이에요. 여성 이런 작가들의 것들이- 판타지죠. 아니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 어떤 되게 참 어떤 맥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그건 말이죠. 이런 내가 결합이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 반증하는 거예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이른 미혼의 여성 작가들이 많은 드라마 작가 세계에서 아유, 작가님들을 가지고 또 그러세요. 본인들의 판타지나 불만을 드라마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게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는 약간 뭐 특이한 결합이기도 하다는 어떤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연애 100번하고 결혼 한 번을 따져보자고. 이분은 20살에 결혼해서 결혼 한 번 한 거잖아요.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말을 꼭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도식이 뭐 어때서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그거랑 또 사회적인 그 시선하고는 다른 국가에 거죠. 등록했을 뿐 관계의 한 종류예요. 결혼이라는 게 연애하고 완벽하게 틀려서 결혼을 하면 사람이 변해서 유전적으로 변하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변하고 몸의 변화가 와가지고 무슨 키스하면 죽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는 매우 동감하는 말이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의견으로 인식되실 거예요. 지금 하신 그 말은. 조금만 따져보면 되죠. 머릿속에서 결혼이라는 게 뭔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이 사람과 맺는 관계 중에 하나거든요. 연애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결혼으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결혼했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관계 중에 하나예요. 결혼이 무슨 운명입니까 우리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가 이 결혼은 나한테는 안 맞는다 해서 끝냈어요. 연애를 끝내듯이. 그게 뭐가 죄야. 그게 왜 죄냐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건 이제 사회 통념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말 많이 그렇잖아요. 여자들한테 불리하다고. 현실적으로. 네. 연애 100번 하는 거하고 결혼 한 번 하는 거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비교하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연애 100번은 괜찮고 결혼 한 번 하는 건 안 되나요? 근데 연애 100번 한 거는 잘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결혼한 거는 뭐 확실히 알겠지만 연애 100번 하는 건 좀 그게 무슨 상관이죠?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럴 수 있거든요. 남자가 뭐 100일이든 200일이든 한참 지났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무책임한 남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나쁜 남자로 보여지기 싫다고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돌싱이라는 게 싫지만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받아들여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을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갈등하고 받아들였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손해본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럼 여자한테 내가 봐줬다. 응? 내가 너를 봐줬다는 마음 상태를 가진 상태로 계속 남자가 만나요. 그 관계는 불균형하다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확인하는 게 나아요. 근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자분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런 핸디캡 어떻게 말하면 핸디캡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공개를 하면은 본인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의 어떤 좀 시간을 두자고 말씀을 100일? 드리는 거고, 그거는 조금 무자고한 소리였는데, 네. 뭐 100일이든 78일? 68일이든 78일이든 약간 좀 이분도 그런 상처에서 벗어나서 보니까 굉장히 불행한 연애 혹은 결혼 생활을 하신 후에 힘든 시간을 맞는 보내셨죠. 힘든 시간 보낸 후에 좀 맞이한 좀 인연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는 조금 이기적으로 약간은 너무 그렇다고 무슨 결혼 직전에 발표해가지고 뭐 파탄을 불러일으키자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이기적이면서 자기 여자로서의 어떤 연애를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네. 변명은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하자면 본인은 키스. 네, 일단 만나고 네, 일단 만나고 그 키스. 감정이 그 정도에 맨- 그럴 때까지. 맨 정신으로 키스를 하게 될 때는 고백해라. 그렇죠. 네. 네. 저는 3번 만남 이전에 공개해라. 키스 여부와 상관없이. 뭐 그 의견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네. 3번 정도 만나고 키스하면 딱 되겠네요. 피정우 작가님은 처음에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남자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충분히 일단 그냥 남자 대 여자로서 다른 조건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다가 어느 순간 분명히 그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말,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더 늦으면은 서로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네. 좀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할까 말까의 문제에서 지금 해결을 보지 않으시면 앞으로 만나는 누구한테든 이 문제를 계속 마음에 걸려 하시면서 사실 힘들어지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남자분이 인생의 유일한 남자가 아닐 수도 있죠, 네, 당연히. 그 다음에 더 좋은 분들이 기다릴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싱이 어떤 뭐 굴레라던가 너무 심한 핸디캡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네, 돼요. 돌싱이면 어때서요, 진짜로. 네, 그게 뭐 죄인가요? 네. 그런 사실은 돌싱들이 훨씬 더 연애도 잘해요. 저 매력적인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해 봤잖아요. 실패라기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경험을 얻었잖아요. 네. 저는 돌싱이 꼭 성공 실패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공한 이윤도 있어요. 매우 그럼요, 성공적인 그럼요. 이윤. 그렇게 계속 이었다면 불행했을 인생을 그럼요. 자기가 종교를 지어서 성공한 이윤도 있거든요. 안 해보신 사람들은 몰라. 왜 이혼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됐는지가 더 중요하지. 돌싱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근데 웬일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결혼을 같아요. 해보기 전에, 혹은 이혼을 해보기 전에는 말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해보기 전에 결혼한 사람들 모르거든요, 절대. 그렇죠. 그리고 이혼해보기 전에 이혼하게 되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과정도 심리적 변화도 몰라요. 그렇긴 한데, 해본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공한 이혼도 있고요. 그래서 더 현명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들으신 분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 조언을 받아들이시겠지만, 오늘 이 현장에서의 판정 2대1로 피정훈 씨 100일 그리고 대략 3일 이내 하면서 얘기하는 걸로 짬뽕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모폴리탄의 곽정 기자, 연예 칼럼니스트 피정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는 그대로 살자. 네, 그게 잘 사는 거다. 오늘 교훈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